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의 또 마지막인데요. 오전 신박사 스마트 리포트는요. 오스코텍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항암 신약 기업 중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계속 지켜왔는데 이번 코로나 때 이후에 어떤 흐름도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 많이 좀 오르지 못한 그런 형태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은 이제 레이저 티닙이 이제 임상 산사회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가 분명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직 뭐 뭐랄까 매드팩터 같은 기업이 뭐 치고 나가는 거에 비해서 오스코텍이 뭐 이렇게 1조 언더에서 놀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도 되는 어떤 국간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근데 미국 시장 얘기할 때마다 최근에 제가 감탄을 하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야, 진짜 뭐 매일 상승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나스닥이 1%, S&P가 0.6%, 다우가 0.6% 강세입니다. 야, 애플이 지금 오늘 또 3.4% 강세 마감했어요. 지금 이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지금 이 주요 기술주, 바이오텍 기업들은 와, 정말 미친 시세입니다. 애플 3.4%, 마이크로소프트 1.6%, 아마존 0.6%, 페이스북이 6.4%, 알리바바 계속 또 치고 있고, 구글이 최근에 뭐 실질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제 좀 부진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탄력은 가장 약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야, 무섭네요, 무서워. 테슬라도 최근에 조금 소강 국면 들어가는 어떤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11,000포인트입니다. 예,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실업 지표가 이제 개선됐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표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좋아지는 게 나온다는 거. 최악일 때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스케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음, 오스코텍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개발 이제 신약 개발 이벤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 주는 아니긴 하지만 이 본업 자체 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의 수급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모멘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기업을 바라볼 때는 항암제 쪽에서 이제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 레이저 티닙이 핵심이에요. 이걸 2015년도 7월에 유한양에게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유한양액이 이걸 얀센에 거의 뭐 엄청나죠? 규모 자체가 계약금 5천만 달러, 마일스톤 12억 500만 달러, 12억 달러, 시판으로 로열티 조건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레이저 티닙 외에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뭐 난치성 전이암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기술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 점차 진행될수록 이제 가져가려는 어떤 그런 어떤 수요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냥 어떤 기술출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뭐 재료 소멸 관점, 그건 아주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다른 파이프라인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레이저 트닙, 기술출 해간 레이저 트닙이 임상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마일스톤도 들어올 뿐더러 이 기업에 대한 가치도 밸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포인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 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강소 바이오 기업이다. 강소 바이오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미래에셋 대우의 이제 리포트 이제 딱 요약된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요. 제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 티닙과 병용 임상 중인 얀센의 아미반 탐압. 얀센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항암 신약하고 같이 병용을 해가지고 임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내용이 또 나오게 될 거고, 먹는 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글로벌 2회 이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내 2회 이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2A 단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허들이에요. 신약 개발 업체 쪽에서는. 왜냐하면 안정성을 넘어서 이제 효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사장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소위. 그러니까 이 허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요 발표가 좀 기대가 되고요. 예. 요게 되면 이게 first in class 신약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레벨업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역시나 이제 이게 안 좋게 되면 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워낙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뭐 단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기대가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고 주가가 완전히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가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 초기긴 하지만 뭐 항암제 SKO 801 요것도 키트루다 병용시 항암 효과가 이제 높았다는 사례 발견된 거 요것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높아지는 파이프라인의 가치 하반기 다양한 R&D 성과가 기대된다. 이번 3분기 그 레이저 티닙의 이제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이 좀 예상돼요. 그래서 타그리소라고 이제 국내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거랑 많이 비교를 해요. 그 매출을 어느 정도 잠식해 갈 거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많이 오르내리는 어떤 부분이고요. 국내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부분,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거고요. 또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3상이 진입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일스톤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바이오텍 회사긴 하지만 그런 마일스톤 때문에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도 좀 이 기업에 대해서 기관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이제 임상 이에 이제 효능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발표들도 앞두고 있고요. 이제 류마티스 쪽하고 혈소판 감소 자반증이라는 면역 질환 임상 2회 이상 단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항암제 쪽에서 역시나 이제 레이저 티닙 여기 이제 핵심이고요. 이게 병용으로도 하고 이제 1차 치료제 그냥 단독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임상 2, 3상 단계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단계입니다. 유한양행 얀센 쪽으로 기술출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출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죠. 오스코텍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 그 급성 그 골수성 이제 백혈병 쪽, 이쪽도 이제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래서 하나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를 발췌한 부분인데요. 레이저 티닙이 지금 뭐 가치를 한 1조 정도 받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쪽이 이제 한 3천억.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이제 임상 단계가 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한 400억 정도 가치를 좀 책정해서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3,800억 정도, 지금 시총이 대략 9천억 정도, 8천억, 9천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저평가돼 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회사에서 그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요.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는 현재 임상을 수행 중인 3개, 아까 이제 레이저 티닙, 이제 폐암 치료제,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요 3개 파이프라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번 레이저 티닙 임상 3상 개시로 이제 유한양에 기술 출했는데 얀센이 가져갔죠. 그래서 얀센이 임상 3상을 이제 개시하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 개시로 인해서 레이저 티닙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오스코텍 주가를 45,000원으로 상향한다. 지금 3만원 정도 하니까요. 더불어서 이제 오스코텍은 하반기 주가 업사이드 모멘텀이 분명하다. SYK 저해제가 임상 2회 이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게 될 경우 SYK 저해제의 가치는 168%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가치가 미반영되어 있지만 AXL 저해제가 하반기 임상 1상에 진입하게 된다면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는 또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이성 암 치료제 이쪽으로도 이제 임상 키트로다랑 이제 병용 실험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임상 1상에 진입하게 된다면 오스코텍의 이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풍부해요. 사실은 모멘텀 자체가 오스코텍이 지금 장에서 일시적으로 좀 소외됐을 뿐이지, 분명히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주요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 마일스톤 매출 인식이라는 제목에서 신약 개발 일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2020년 하반기 오스코텍의 신약 개발 일정을 보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전망이다. 신약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암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임상, 단독과 병용이 진전 중이다. 레이저 티닙 단독 임상 1 이상 결과 데이터가 미국 임상종약 학회에서 발표되었다. 상업성에 대한 관심은 병용 처방에 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이제 항암제를 같이 섞어가지고 좋은 어떤 효과가 나오는, 그래서 같이 처방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병용 처방에 있다고 하는 거죠. 얀센의 병용 임상 1B에 대한 중간 데이터는 8에서 9월 세계 암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레이저 티닙 병용 임상은 4분기에 임상 3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얀센의 이중 항체가 미국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병용 처방에 대한 기대도 크다. 4분기에는 레이저 티닙 단독 국내 조건부 신약허가 신청이 예상된다. 3분기 얘기도 있고 4분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시기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도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일 수밖에 없죠. 둘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유효성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임상에 이것도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죠.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임상 2회 이상 목표 환자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탑라인이 발표될 것이다. 셋째, 난치성 전이암 치료제 ALX 저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이 억제 및 면역 반응 회복 기전이며 2020년 5월에 전임상 후 추가 실험 결과에 대한 초록이 발표되었다. 최근 발표를 보면요, 인거나 마우스 실험에서 단독 투여 효능도 좋았고 키트루다 병용 투여 효과는 더 좋게 나왔다. 6월 말에는 미국 암학회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죠. 좀 지난 리포트니까 4분기에 임상 1상 IND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대되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좀 핵심이거든요.
레이저 티닙 3상 진입,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2회 이상 발표, 그리고 난치성 전이암 치료제, 요거 이제 임상 진입, 예, 이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좋다는 거, 기술 출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어떤 기술 인정은 일단 받은 상태고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기사를 좀 볼게요. 얀센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 임상 활기 해서 총 6건의 해외 임상 진행 중 얀센 개발 신약과 병영 투어도 해서 이제 8월 6일인가 어제 나온 기사죠. 이 레이저 티닙이라는 이 항암제, 폐암 항암제를 오스코텍의 항암제를 유한양이 가져갔고 유한양이 얀센에 팔은 거예요. 그래서 얀센의 마일스톤이나 이제 계약금 이런 것들이 유한양행한테 오고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코텍은 또 이제 공동 개발한 자신의 이제 또 관계사와 나눠 가지는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굉장히 크죠? 국소 진행형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에서 아미반 탐압과 레이저 티닙 병용 요법 연구다 1000명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올해 이제 10월달 시작해가지고 25년 11월에 이제 종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과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좀 갈 수 있는 포인트죠. 이때까지 뭐 결판 안 나거나 뭐 중간에 이렇게 약간 중간 결과에서 뭐 나가리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 개발 업체라는 게. 근데 어찌됐든 이번 바이오 이 강세장에서는 요걸 가지고서 시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3상 시작하는 것만으로. 결과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결과는 알 수 없는 거고. 이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 아마 이번 바이오 강세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아시겠죠? 신약 기업 투자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신라젠 사태도 봤고, 뭐, 코오롱 이제 티슈신 사태도 봤고, 그러니까, 이 삼상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때 팔고 나오는 게임이에요. 신약 개발 업체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의 투자랑은 다른 룰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져간다, 막 장기 투자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다. 신약 개발 기업은 그게 아니에요.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신약 개발 기업은.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 이 삼상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 바이오 강세장에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고, 그때 파는 거예요. 아셨죠? 그 포인트는 제가 뭐 계속적으로 앞으로 아마 얘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로직, 이 신약 기업에 투자한 어떤 로직적인 부분은 모멘텀 플레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비소세포폐암이 폐암에서 한 7, 80% 차지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키트로다 같은 경우는 뭐 이쪽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뭐 매드팩토랑 같이 뭐 1차 치료제 뭐 같이 임상한다고 하니까 뭐 매드팩토 뭐 어떻습니까 주가가 그냥 뭐 미쳐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오스코텍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판단컨대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항암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저해제를 이제 이 기전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건의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모집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 좀 더 보면요. 유한양행이 1조 원대 규모로 기술 수출한 폐암 신약 후보 물질 레이저 티닙과 관련해서 최근 다양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래서 이제 전이성 EGFR 돌연변이인 국소 진행형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서 레이저 티닙을 투여하는 3상이다. 뭐 일상도 하고요.
항생제랑 같이 항진균제랑 같이 병용해서 일상도 시작하고 여러 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얀센이 개발하고 있는 폐암 신약호흡 물질 아미반 탄압과 레이저 티닙을 또 병용하는 또 임상도 하고 여러 건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이 중에서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레이저 티닙과 관련한 대부분의 해외 시험이 미국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레이저 티닙이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참여는 예정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계속 투여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참여 수요가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얀센은 23년까지 미국 FDA로부터 레이저티닙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를 조금 더 보면요. 이번 임상 3상이 성공한다면 레이저 티닙도 타그리스와 같은 대열에 들어간다는 소제목인데요. 레이저 티닙의 임상 3상 진입 기사가 발표된 이후 오스코텍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 마감했다. 이것은 오스코텍의 하반기 R&D 모멘텀 중 하나로 기대했었던 이벤트가 실현되었으니 차익 실현 내지는 재료 소진 차원에서 조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이벤트 즉 레이저 티닙의 임상 3상 진입은 단순한 3상이 아니라 시장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1차 치료제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임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매드팩트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가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존 1차 치료제인 타그리스와 헤드투헤드로 비교해서 효능적으로 더 우월한지를 입증해야만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임상이라는 점이다. 결국은 이전에 이제 표준 치료제가 있으면 이 신약을 이제 임상을 할 때는 이 비교군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우월해야지 이제 신약으로 출시해가지고 승산이 있는 거니까 이제 전혀 없는 신약을 만들 때는 이제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능을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면 임상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임상을 통해 레이저 티닙은 감히 타그리소만큼의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 참고로 타그리소의 2026년 매출액은 대략 7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레이저 티닙과 EGFR 시멧 이중 항체인 아미반 타맙과의 병용 투여 1차 치료제 임상 3상 진입으로 인해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재산정하였다.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 가치는 약 1조 원으로 기존 대비 70%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오스코텍의 목표 주가는 49,000원 이렇게 상향을 하고 바이오텍 최선호주로 추천한다. 이렇게 리포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자료가 좀 많은데요. 오전에 이 PPT 오류가 계속 발생해가지고 하여튼 좀 많이 좀 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요. 참 기술적인 어떤 결함 이런 것들 참 저도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다음 이제 이 기업이 역시나 이제 바이오텍 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가 희석하는 어떤 요인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전환사채 물량이 한 55억 정도 미상환돼서 남아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체크하시고, 그렇게 많은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고, 주요 주주 보면 이제 소액 주주가 15,000명 정도,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좀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어떤 형태가 이제 매집하는 어떤 패턴 형태가 좀 보여지고요. 최대 주주가 한 15% 들고 있으면서 지분 비율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시젠이나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어떤 류의 어떤 종목군하고 재능신 종목군 같은 거하고 비슷한 지분 구조 라고 보여지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트로다 병용했던 거 전이성 암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같은 거 발표됐는데 매우 좋게 키트로다 병용의 생존이 더욱 길었다. 종양성제 억제율 더욱 높게 나타났다. PD-1 병용 종양 사이즈 감소 추이.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가장 저평가되는 항암제 기업,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마일스톤 들어오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우호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 가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런 기업입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오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